오늘 제목은 탄핵의 서막, 여론조작입니다. 네. 예, 탄핵이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게 아주 많죠. 네. 지금 국가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라든지 지금 시작점이 탄핵이었다고 생각 드는데 이게 한 개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네.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 개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디거 치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61년도에 대구 출생했고요. 네. 중고등학교를 이제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분은 투창이라는 창던지기 선수였습니다. 네, 대회 입상도 되게 많이 했고요. 네. 이분이 이제 원래 운동 선수를 하다가 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제 대학을 가서 보통 운동을 하다 보면 대학교에서 이제 기초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6개월 동안 네. 중고등학교 때 못한 공부를 다 했습니다. 어. 그리고 1년 6개월 남들보다 1년 늦게 서울대 사범대 체육교육학과를 들어갔습니다. 네.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서울대 체육교육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냐? 군대도 국군체육부대 운동처방 관련 연구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운동생리학 박사과정을 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운동처방 및 대학교 강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겸임교수도 했고요. 네. 예,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뭘 했냐? 국민체력센터 운동처방 실장을 했습니다. 국민체력센터가 뭐냐? 네. 문화관광부 산하 체육진흥공단 부설기관입니다. 그 뭐 정보기관이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거기서 운동처방 실장을 하신 분입니다. 네, 10년을 하셨습니다. 예, 관련된 자료는 이렇게 있습니다. 예, 국민체력센터 문화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부설기관. 정보기관이네요. 네, 정보기관입니다. 네. 이런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체육교육학에서는 거의 뭐 선생님만 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때 그렇죠. 시절이고 그 사범대가 그 시절에는 정말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옛날 때는 그 선생님 되는 게 굉장히 인기 직종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당연하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공부라든지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던 거죠. 네. 더 넘기보겠습니다. 야구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최대 안타왕 롯데 손합섭 뭐 MVP 선조 이거랑 무슨 관계 있냐? 네. 이분이 나옵니다. 여기 그 야구단 행사하는데도 국민체력센터 운동처방실장 디귿 치엽 박사가 나섰다.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적으로도 많이 알려지신 분이에요. 그건. 아주 유명하시죠. 네. 이거 보자. 그러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네. 하나를 보시죠.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330입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 몸을 쓴다. 그 의미는 생명을 운동생리학 살리는 박사라고 나오네요. 네, 정말 중요한 활동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입니다. 네. 네, 잘 기억해 주시죠. 운동생리학 박사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분입니다. 네. 운동생리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네. 어떻게 네. 여론에서 조작을 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여론 조작으로 탄핵 프레임을 어떻게 짰는지. 서울대 학사, 네. 석사, 박사 과정을 그렇죠. 그리고 운동선수까지 하고 네. 그리고 국가 정부기관에서 10년 동안. 10년 동안 네. 예, 운동처방 실장을 하신 분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당곡 마사지 센터장. 예, 이게 2016년 9월 20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 이분이 정동춘 박사님이십니다. 하긴 저도 옛날 때 이거 사건 들을 때 이 네. 이야기가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네, K재단 네. 이사장을 K스포츠 재단에 마사지사를 앉혔다. 네. 그것도 최순실 씨가 가던 단골 마사지 샵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장을 많이 들었어요. 네. 앉혔다라고 네. 나오니 국민들은 붕괴를 하죠. 네, 맞아요. 우선 화가 나면 이성은 마비됩니다. 탄핵의 시작이 여기였습니다. 여기에서 K스포츠 재단에 삼성에서 어떻게 돈을 줬다, 뭘 어떻게 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태블릿 PC가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이게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9월 20일 날 5시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본 기억이 나요. 자,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걸 누가 했냐? 네. 김의겸이라는 분이 김의겸 많이 아시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입니다. 김 대변인은 건물 매입 사실을 몰랐다며 아내가 상의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고 추가로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김의겸, 네. 그 사람 저 사람. 그리고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로 나온 김 의견입니다. 그렇죠. 전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 후보는 두 당이 나뉘어 가지만 서로를 갓가먹기보다는 더 넓게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위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 저는 이번에 알고 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분을 알기 전까지 이분이 그냥 마사지샵 운영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 마사지샵 운영자를 음. 국가에서 지원하는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한쳐 그렇죠. 강분을 한 거죠. 예. 근데 느낌이 딱 이상하더라고요. 예. 강우병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친구들 장난치네? 네. 이런 작업 들어가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딱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밑에 농협 그 계좌번호 좀 지워주십시오. 네. 자, 이거 빨간색으로 조윤선 써놓은 국가 청문회 출석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그 밑에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세타 원장 출신으로 프레임을 씌워버렸습니다. 네, 저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석박사 음. 서울대 석박사 하셨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네. 그리고 국가기관에 10년 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네. 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맡으면 네.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론 조작을 해서 국민들 화를 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분노를 자극하는 네. 거죠. 이거 전형적인 혹시 공산권 국가에서 하는 프로파간다 아닙니까? 당연히 그 거짓 전술을 펼쳐갖고 대중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면 네, 이성적인 생각을 못해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작이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네. 자, 마사지 센터 원장 출신입니다. 네. 마사지 센터 원장님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박사 학위 수여 증명서가 있습니다. 야, 네. 체육교육과, 음. 서울대학교 교무처장이죠. 네. 체육교육학 전공. 음. 아직 발음이 아직도 서울말이 안 되거든요. 네. 정동춘 네. 박사님. 네. 서울대학교 교무처장과 음.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 원장 출신. 아.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이런 비슷한 경우 있잖아요. 저도 박사인데 박사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뭐 이렇게 뭐 더 프레임 심하죠. 씌워가지고 박사 학위는 받았는데 졸업은 안 했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 박사님 같은 경우에 저보다 더 심한 공격을 당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컨셉, 그 프로파간다 컨셉은 굉장히 닮아 있죠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네. 박사 과정까지 받고 국가기관에 10년 동안 근무하신 분을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 그렇죠. 이유는 분명하죠. 네.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해야 되니까. 그렇죠.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보통 좌우 싸움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노론 소론 싸움 하듯이 네. 좌우 싸움이어야 되는데 이때는 좌우 할 거 없이 당시 새누리당 민주당 할 거 없이 네. 다 달려들었거든요. 맞아요. 언론도 없었습니다. 조중동까지 달라들었습니다. 네. 이 다음 보겠습니다. 탄핵의 서막입니다. 네. 이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네요. 음. 예. 항상 어떻냐면 탄핵에 뭐 할 때 언론이 먼저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언론이 움직이고 정치인이 따라 움직이고 네. 여기서 세트를 움직여서 여론을 자극하면 사람들이 뭐 촛불 집회라든지 아니면 강우병 집회라든지 사람들이 네.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검찰이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그 검찰이 윤석열 그 수사팀장이었죠. 네네. 특검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널리 알려진 윤석열 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입니다. 대검 중수부 중수 1,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비롯한 요직을 거치며 수사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맡게 된 수사팀장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 20명을 통솔하고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그분이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셔야 됩니다. 네. 날짜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2016년 8월 2일입니다. 8월 1일. 8월 2일입니다. 2일. 네. 예, 그로부터 한 40일, 한 40일 전에 그렇죠. 네. 아깝게 9월 20일인가 그랬었죠. 네, 9월 네. 20일입니다. 약 50일 후에 네. 한겨레에서 나왔고요. 네. 그 전에 어디서 먼저 방송을 했냐? TV조선 단독이었습니다. K스포츠재단 400억 모아. 오.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한겨레랑 TV조선이랑 이렇게 단독을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있나요? 둘은 친한가요, 관계가? 전혀? 좀 성격이 다른 그 언론사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솔직히.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네. SBS까지 여야 단합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론 단합을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는 사람 얼굴이 보이네.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려도 자, 일어나세요.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10분 해주십시오. 정동춘 중위는 CRC라는 이름의 마사지 샵을 운영한 적이 있죠. 마사지 샵이 아닙니다. 그 마사지 안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입니까?
조윤선은 몇 번 정도 왔었나요? 조윤선 씨는 전혀 오지 않았고요. 알지도 못하고 마사지 샵에서 일했던 증인이 있는데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 증인 데려오십시오. 를 하는 것 이거 분명히 징계 사유예요. 근데 비덱 제가 스포츠 왔을 이런 때 증인은 국조위원이 질문을 할 때 말을 다 끝나고 나면 하세요. 말 중간에 허리 자르고 들어오지 마시고 최소한의 매너는 지켜주십시오. 징계위원회 이사회 회의록 정동춘 이사장님 이거 좀 제출을 왜 못하시죠? 검토를 하던 중에 다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좀 정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보내주세요. 정해 시간 중에 조치해서 네.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정해 마치고 난 이후에 오후 청문회장에 제출하기로 했죠. 대답은 안 했습니다. 정해 시간 중에 조치해서 네.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왜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하는지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된 정황이 있어서 확인이 끝나면 제출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은 그 이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정확히 문제가 있는 이사회였기 때문에 외부에 제출한다는 것이 위원장이 정확하게 다시 묻습니다. 정인께서는 이사회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일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수정된 후에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자세가 대단히 불량했어요. 뭐가 그리 못마땅합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정인들에게 신문하고 있는데 그 불량한 자성과 자세와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만일 오해도 그런 성의 없고 형편없는 볼품없는 자세와 태도로 답변을 일관한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겁니다.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정동춘 정인은 일어나세요. 한마디 말씀을 드려도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빨리. 자, 일어나서. 이사회 회의록이 위원장에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 일어나서 본인은 그 이사를 제출하도록. 저희 지역구 의원이 나왔습니다. 야, 반갑네요. 자, 여기서 네. 지금 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죠. 네. 이해운 의원, 그리고 김성태 의원, 네. 대통령을 배출했던 의원이죠. 그렇죠. 배출했던 정당의 의원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마사지 숍을 운영했냐? 네. 박영선, 그리고 박영선 의원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멘붕이 오는 겁니다. 질문이 색깔이 같고 뭔가 네. 바톤 터치해서 지금 계속 청문회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서울대 석박사, 그리고 국가기관에 10년을 일했던 분한테 네. 마사지 숍 운영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못 물어보거든요. 네. 다분히 의도가 있었다라고 당연하죠. 저는 보이더라고요. 네. 저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몰고 가죠. 그냥 네. 거기서도. 네. 10년 동안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태릉 선수촌에 있는 운동선수들의 네.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한 박사님한테 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상식이 어긋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사람들,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 네. 한 명은 노승일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한 명은 고영태라는 사람입니다. 네. 다들 이제 운동 관련된 일을 했고요. 네. 고영태라는 사람은 펜싱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 다음 직업이 뭐였습니까? 호호호호. 직업이 남성 접대부였습니다. 네, 뭐 이건 그렇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네네. 네,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그 다음 노승일이라는 분입니다. 네. 손혜원 의원과 네. 같이 있는데, 네. 이렇게 아주 단란하게 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냐? 네. 잘 나가고 있습니까? 자, 노승일 씨 같은 경우는 사회운동가랍니다. 민생당으로 해서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한 겁니까? 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 4년 전의 일도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딱 네.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동춘 박사님의 양력을 찾는데 딱 네.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어디에도 석박사라든지 국가기관에 일했다라는 걸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신문에 매일신문 2006년도 신문을 찾아가서 네. 결국에 이분의 양력을 찾아봤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부터 모순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멘붕이 오고요. 네,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거 기록을 의도적으로 조작해버린 거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또 김의겸 이분 예전에 뭐 CBS라든지 라디오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최순실이 단골로 다니는 마사지 샵에 오너라고
저희가 마사지사를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를 할 때 당연히 그 피로를 풀어주는 아주 좋은 장소고요. 아니, 저도 마사지 엄청 좋아합니다. 네. 마사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김의겸 기자가 이렇게 썼다는 거는 다분히 의도가 악의적이죠, 이거. 악의적인 거죠. 네. 그림이 한편으로 있고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갔다는 거는 뭔가 공이 있었네요. 그럼 공이죠. 아니, 단순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대변인까지 한 번에 확 올라갑니까? TV조선에서 딱 그렇죠. 나오고 나서 네. 한길에서 터뜨리고 네. 그 다음에 탄핵의 문제가 딱 가고 네. 착착착착 진행되고 탄핵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출마하고 누구는 청와대 가고. 네. 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정동춘 박사님의 네. 인생은 송두리째 지금까지 있었던 게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어디 나가서 말도 못 하겠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불과 2016년, 20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하죠. 근데 코로나에 다 묻혔습니다. 네. 이게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준비한 거고요. 네.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방송 나오고 나면 뭐 나와주신 우리 박사님도 되게 용기를 내셨을 것 같고요. 네. 저희도 용기를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시 예, 광고를 광고 영상 보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부가 시작됐습니다. 한번 강 대표님 소개 네. 한번 시켜주시죠.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정동춘 박사님이시고 전 K스포츠 전 재단법인 K스포츠 재단 이사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고생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지난 4년을 되돌아보자면 어땠는지 우선 저 같으면 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네. 합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겠거든요.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억울함이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억울한 엄청났을 게. 텐데. 네. 그 심정을 네. 네. 이야기하라 그러면 말문이 막힙니다. 우선은 네. 우선 가슴에 맺힌 이 억울함을 그 사이에 좀 풀려고 네.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만 어디다 제 얘기를 네. 경청해주는 매체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혼자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 왔는데 다행히도 제가 전공이 운동 생략 네. 하다 보니까 예. 제 자신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또 신체 혹은 정신을 다스리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억울하다는 뭐 그런 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TV조선에서 나왔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한겨레 신문에서 최순실 씨가 자주 단골로 다니는 마사지숍 원장이라는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아니 박사님에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마사지숍 원장 하셨습니까 진짜? 마사지샵은 네. 제 인생에서 누구를 마사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사지 샵 자체를 제가 네. 뭘 하는 곳인지 네. 도대체 어떻게 마사지를 하는 건지 네. 그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처음에는 누가 저렇게 장난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날 뭐 아마 그 2016년도 네. 9월 20일 한겨레 신문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날 이후로 막 신문에 막 대문자가 만하게 저에 대한 모든 명칭이 네. 스포츠 마사지 센터장입니다, 제가. 네. 저도 기사 읽었습니다. 네, 엄청 유명했어요. 도대체 네. 누가 이런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건가 하고 그 당시에는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차근차근히 자료를 계속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주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당시에 해명도 해보고 반박도 해봤는데 그게 그래서 언론에 안 나가던가요? 사실은 그 억울한 심정을 막 태극기 집회에 가가지고 한번 얘기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큰 이슈가 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언론도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제 억울한 사정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는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무슨 세상이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나 하고 저는 이 국정사 청문회 할 때도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네. 그 이후에 신문, 언론, 뭐 여러 가지 어떤 TV라든지 이런 매체에서 계속 마사지 센터장으로 네. 아예 락인을 찍어놓고 네.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또 오해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제 가족, 제 친구 전부 다 저를 소위 어떤 그런 마사지사라고 네. 이렇게 여기고 있어서 제가 너희들이 뭘 알겠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뒤집어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저 개인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그냥 마음 아리만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자면 국민체력센터 운동처방실장을 하셨으면 인터뷰도 많이 하셨을 거고 많이 했죠. 아는 기자분들도 많을 건데 근데 병원이나 기타 이렇게 방송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프로그램에 나가서 출연을 뭐 한 10분이나 뭐 이렇게 하지만 네. 주로 작가님들이 연락이 오지 신문이나 이런 TV의 기자님들하고 상대를 해서 이렇게 업무를 방송 출연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박사님께서 마사지 숍을 운영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소리쳐봤자 소용이 없고 허공 속의 외침이었고 아무 언론에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잠깐 방송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운동 처방 분야에는 거의 제가 초창기에 개척자적인 어떤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에 관련된 방송 보도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500여 회 이상 언론에 비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즘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톤을 보면 네. 이거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마사지사 오직 네. 그거로만 몰고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말문을 참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괘씸하기도 하고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당장 이렇게 기분으로 한다 그러면 쫓아가서 무슨 가해라도 하고 싶은 그런 격분한 마음이 일 때도 거의 매일 있었던 거죠. 당시 한 2016년도 말부터요. 2017년도, 2018년도까지 불면증 내지는 공황장애까지 상당히 많은 이 신체 정신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스스로 다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그럼 그쪽 세력들한테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마사지숍 원장을 무조건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쪽 세력들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몰아붙이는 거죠. 네,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K스포츠 재단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스포츠 재단에 이사장을 마사지샤를 앉혔다. 국민들을 분노를 사게 만들어야 되니. 제가 이사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네. 정치나 기타 일반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네. 전혀 모를 정도로 네. 제 학문적인 관심만 유지하고 살았던 평범한 그야말로 이 체육학도였던 쌤인데 이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건 이런 관련돼서 네. 사회를 알게 되니까 네. 참 도덕, 양심, 정의, 규칙 네. 이게 없어요. 갑자기 저한테서 그런 것들이 떠나가니까 아주 참 막막했습니다.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앞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 그런 어떤 자괴감도 들었습니다만은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네. 어떤 투쟁이라도 내 개인을 대변하는 것도 있지만 네. 나 말고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뭔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한겨레신문의 그 김의겸 외 14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결국 혼자 싸우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대 15입니다. 이게 재판을 해도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뭐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 한창 이슈가 됐을 때 걔네들은 거짓 선전을 한번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결과는 한참 뒤에 나오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래서 얘네들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증명을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거짓말을 통해서 당장 얻을 수 있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희생을 당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2016년도 이후에 제가 소송을 한 30여 건을 진행을 해보니까 민사소송하고 이제 행정소송을 같이 재단 설립허가 취소 뭐 관련해서도 관계되는 걸 해보니까 어쨌든 뭐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그런 싸움이라는 어떤 생각도 들지만 일단 그 상대에게 일깨워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보통 소송 한번 시작하면 뭐 6개월서부터 그렇죠. 1년 가는 것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상대가 변호사 법률 대리인도 선임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법정에도 왔다 갔다 해야죠. 준비 쓰면 써야죠. 그 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했던 일들을 그를 통해서 고통을 받아요. 맞습니다. 법원에서 준비서면이라고 날라오면 이 가슴이 철렁해요. 멍거든 피거든 간에. 네.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느껴봐라.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한번 느끼겠죠. 네. 당시 생각을 해보면 탄핵의 딱 시작점이었거든요. 스타트가 한겨레신문 그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TV조선에서 방영을 했고요. 50일 전부터. 그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첫 시작이니까 그냥 밀어붙였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추리하기로는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 당연히 그 정도 갈 수 있는 스펙과 자격 요건을 갖추면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에 대한 소설을 써야 되는 거고 파상 공세로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남자인데 여자로 만들어버린 거랑 그렇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탄핵까지 갔고 대통령이 바뀌었고 작금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확신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그 스포츠 뉴스에서 나왔고 그랬는데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되게, 어떻게 그게 그렇게 확 뒤바뀌어 갖고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데도 누구 하나 왜 거기에 대해서 정정을 안 했죠 그 당시에 진짜? 이게 만약에 무명인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면 최소한도 이 체육계에 전화 한번 안 했던 거고. 그렇죠. 확인하면 끝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이 김의겸 외 14명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아까 김창금이라고 한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저는 그때 이제 기자들하고의 어떤 전화 통화를 이제 하지 않을 결심을 하고 전혀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 재단에도 또 거기에 또 뭔가 관련되는 사람이 있었든지 이제 경영지원본부장하고 또 상임이사가 저한테 와서 우 기자니까 받아달라. 속았죠 제가.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박영선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당연히 그렇겠지. 왜냐하면 국회 청문회 할 때도 노승일이가 이게 그때도 이제 어떤 보면 이 사업본부장이에요. 그래서 사업본부장이 또 서로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 일단 거기에서 이제 우호 기자라고 해서 김창근 기자하고 통화를 해서 지난 아까 그 메일 대구 메일에서 나왔던 그 기사 이력서를 김창근 기자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내지 않고 마사지 센터장으로만 냈던 거예요. 저는 정말로 한겨레 신문의 요 관련 기자들이 양심에 불량을 했고 양심 불량을 했고 기자로서의 어떤 자격박탈을 당해도 싼 아주 싸구려 기레기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천인공노한 일들을 그 기자들이 저지른 거죠. 그렇죠. 저한테. 그러니까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자료를 줬으면 그 자료를 보고 검증을 하든지 했으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그냥
다른 기자들 쓰는 대로 그대로 그냥 말 맞춰서 그냥 나가버린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제 이야기나 네. 뭐 기초 자료가 있었겠지만 네. 그건 전혀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자, 이 이사장은 이렇게 가자. 그렇게 하고 프레임 짜놓고 작당했던 그냥 거죠. 그걸로 가는 거죠, 그냥. 네. 지금 여기 네. 이력서가 있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너무 학술 활동 경력에 운동생리학회, 한국운동생리학회 정회원, 대한운동사회 정회원, 한국체육학회 일반회원, 체육과학연구회원, 한국스포츠리서치회원, 대한운동학회 이사. 그리고 전입니다. 네, 전입니다. 그 전에 그리고 이제 보시면 국군체육부대 연구원, 그리고 남곡중학교 교사님, 그 선생님, 그리고 대한운동사회 연수원 교수, 그리고 다 지금 전입니다. 호서대학교 겸임 교수, 건국대학교 한국건강영양연구소 책임연구원, 국민체력센터 운동처방실장. 전에 이 정도 경력을 가지신 분을 마사지샵 주인으로 하는 거. 마사지샵 주인으로 만들어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네. 그러니 탄핵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네. 이 경력에 마사지샵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막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진짜?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박사님 같은 경우는 역사 속의 희생자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대 권력이 절대 이 이력이, 이 경력이 나가지 않게 모든 힘을 다해서 막아낸 것 같거든요. 이걸 갖다 어떻게 마사지사로 그냥 둔갑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그럼 지금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드셨고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도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싸우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가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뭐 탄핵의 뭐 절차적 부당성 그런 게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싸우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 한 개인은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네. 당한 상황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 팀의 팀장격인 김일겸 씨가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다는 함흥증이 생겼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 무슨 이렇게 팀이 있어서 네. 마치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해내고 잘 마무리를 했으니까 보상을 주는 건가? 농공 행상을 하는 느낌이 거예요. 들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한 동기가 있는데 그렇죠. 뭐 돈이든지 승진이든지 네. 뭐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당연하죠. 사람이 뭐 봉사 이거는 또 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이거는 네. 부담되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이게 승진이 아닐까. 그리고 이 김일겸 기자의 네. 또 그 팀들이 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던 뭐 김청흠 기자나 이런 뭐 기자들이 다 승진을 했더라고요 내부에. 사람을 찾으니까 다 승진하고 또 네. 김일겸 기자는 대표적으로 또 대변인으로 가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 권력을 가질게 막 대출도 해가지고 네. 또 흑석동에서 뭐 8억인가 이자 투자도 수익을 내고 하고요. 뭐 국회의원 그래도 양심이 있었든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 공천을 안 주겠다 해서 열린우리당으로 가긴 갔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하고도 네. 세상에 떳떳하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네. 분명히 뭔가 반성의 어떤 그런 멘트를 하지 않고서는 네. 네.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갔다? 이 모든 행태의 정점은 청와대다. 청와대로 이런 가는 게 느낌을 제가 쉬운 일이 받아요. 아니에요. 네. 무슨 386 민자운동 하는 사람들 주사파 어쩌고 얘기하는 걸 저는 사실은 그 내막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딱딱 이렇게 뭔가 끼워 맞춰져 가는 것을 볼 때 놀라운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성태 의원, 이혜원,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보다도 더 심하게 저를 공격하는 걸 보고 새누리당의 의원이 맞나 할 정도로 저는 의심을 했어요. 또 탄핵설이기도 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공통점이 있죠. 바른미래당으로 분당을 해서 나가더라고요.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참 정치 세력들의 참 이합 집산이 또 한 번 문제고 네. 또 탄핵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어쨌든 저 한 개인이라도 김여경 및 그 나머지 기자들에 대한 자기들이 한 짓을 알게 하고 각성하고
좀 적어도 1년 이상 네. 좀 이렇게 뭔가 깨닫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네. 제 한 몸 바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저들의 어떤 그 소위 만행의 여지한테는 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렸으니까 네. 네. 그들을 좀 진정시키고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네. 분명 이혜영 의원이나 아니면 김성태 의원, 뭐 하태경 의원, 국회의원실에 보좌관이 9명이고 보좌진이 박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학력이나 이력이라는 걸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조사하면 다 이거 나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보 공개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네. 정보 공개 청구하면 다 압니다. 다 네. 보냈습니다. 그래도 다른 마사지 숍 운영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그분들은 분명히 져야 될 겁니다. 분명히 져야 되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박사님께서 정동춘 박사님께서 지금 싸워 오셨는데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공당으로서 저희가 함께 아주 많은 당원들과 같이 싸워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싸우는 게 인지상정이고요. 당연하죠. 네. 예, 그게 당을 만든 이유고, 힘이 생깁니다. 예, 우리가 젊은 애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입니다. 네. 너무 비상식적이라서 그렇지.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마사지 숍 운영자가 무슨 박사야. 그리고 그쵸. 공공기관에 10년을 일을 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마사지 숍 원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망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탄핵의 첫 스타트부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감옥도 가시고 또 자살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밖에 있었지만 감옥 갇힌 적 없었어요. 지난 3년. 네. 모든 언론에 다 보여주셨고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탄핵 심판 다 호출을 당하셔가지고 가가지고 인격적 모독을 그렇죠. 당하시면서 어땠을 건지 밖에 대인 기피증은 안 생겼는지. 생겼죠. 전부 이렇게 알아보고 봅니다. 네. 마사지 일어나면 아니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너무 황당해서 황당해. 그래요. 너무 황당해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 마사지사의 오명을 네. 덮고 당당하게 이 햇볕을 받으면서 걷고 싶은 것이 한 개인으로서의 작은 소망입니다. 또 그런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네. 자기들 목적을 이루려고 네. 이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또 무자격 기자들을 또 네. 척결을 해서 네. 세상이 깨끗하고 또 이 자유롭고 네. 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이 되도록 저 한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딱 두 가지 더 질문을 더 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인면수심으로 행동했던 기자가 승승장구하면서 후보로 나오고 그리고 노승일이라는 그 사람은 사회운동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걸 보셨을 때 과연 뭐 저 같으면 나라를 떠나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돈이 없어서 이민은 못 갑니다. 웃으면서 소송하느라고 네. 거의 뭐 탕진하다시피 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노승일 고영태는 사실 체육계 제 후배이기 때문에 네. 나쁘다 말다 다른 사람한테 제가 나쁘게는 얘기를 못 합니다. 껴안아야 될 후배들인데 네. 잠시 잘못 생각해서 네. 내부 문건 들고 또 정치인한테 속아서 네. 갖다 바치고 예. 또 그 대가 혹은 보상으로서 저 비례대표 사회운동가로 나가 있는데 진정 본 모습은 본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래도 후배들 각자 삶이에요. 네, 후배들을 네. 보호해 주시네요. 네. 저는 이 스포츠맨이었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사실상 배움이 짧아서 굉장히 그 운동선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수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K스포츠 재단이 그런 친구들에게 좀 사회 이 참 정글 속에서 네. 사기당하고 보통 뭐 연금 받아가지고 목돈 지지만 네. 친구들한테 당하고 뺏겨요. 저기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K스포츠 재단의 어떤 그 기금을 통해서 그들의 복지를 조금이라도 좀 도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무산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탄핵의 시작이었고 그 끝이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지금 감옥에 계실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 억울한 마음. 안에 계시지만 네. 사실 제가 뭐 최순실 씨가 저를 뭐 이렇게 픽업했다고 그러는데 추천은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이력서 들어가서 네. 인사검증팀에서 네. 저 전 직장을 다 전화를 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검증 받은 후에 네. 이사장으로 갔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재단에 가니까 이미 뭐 여러 외부로부터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러면 제가 그거를 좀 불식시키고 척결을 하고 네.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하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뭐 저쪽 편에 어떤 이 국회에서도 계속 사임해라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사 2명이 앉아가지고는 그 불법 이사회를 통해서 저를 해임함으로써 약 30여 건의 이 민사소송에 휘말리고 뭐 거의 가산을 탕진하다시피 했지만 많은 걸 배웠고 또 체계적으로 투쟁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막 비싼 수업료 내면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님은 곧 아마 영의 몸에서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기원컨대 어쨌든 몸 다치지 마시고 마음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출소를 하셔서 여생을 좀 마음 상하지 않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원드립니다. 네. 인사 검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민정실에서 인사 검증은 정말 이 얘기도 전 처음 듣는데 인사 검증을 한 사안입니다. 인사 검증을 하고 스포츠 재단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추천은 그걸 누가 할 수 있지만 네. 그걸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누구는 추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천은 상관이 없습니다. 인사 검증을 했냐 안 했냐는 건데. 그렇지. 그럼 대통령의 이 시작부터 해서 대통령의 억울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손쓸 네. 어떤 이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노력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투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물어보실 거. 아니 뭐 저는 물어볼 거라고 황당하죠. 네. 이런 사례가 이번에 있었다는 거를 과연 그 저쪽에 이번 그 촛불 집회 때 촛불을 들었던 젊은 사람들도 알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영상은 저도 봤지만은 저희 그 다른 유튜버들도 요 부분만 따로 편집해서 좀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굉장한 모함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파 정당까지도 그런 식으로 이번에 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그 놀라워요. 이런 게 가능한가? 일사불란하게 말을 맞춰서 질문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진영이 다른데. 그래갖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뭐 공통점이 있었죠. 그 네. 사람들 전부 다 탄핵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봤을 땐 공통분모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쟤네들은 어떻게 좌와 우의 정치는 분명히 이념이 달라야 되는데 왜 같이 공조를 했는가 이 부분도 의심이 되고 그리고 그 보도했던 그 기자들 청와대까지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잘은 몰라도 제 그냥 개인적인 음모론적 시각에서는 언론과 정치와 기타 등등 여러 조직들이 하나의 커넥션으로 묶여서 이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게 이번 탄핵의 어떤 실질적인 배후 세력이 아니었나라는 느낌이 들고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희생을 당하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제가 네. 한마디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그 4월 15일 날 의원들이 뽑히시는데 네. 네. 부탁하건대 네. 네. 이 보수는 분열 때문에 망한다는 말을 네. 다시 듣지 않도록 네. 똘똘 뭉치셔서 좀 개인이 아무리 네. 의견이 이렇게 있더라도 네. 또 이 전체를 단합하고 또 서로 뭉쳐서 이 나라를 주사파 네. 386한테 맡기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의원님들 부탁하는데 서로 당선되시면 당내 분열을 어떻게든 막으시고 단합하셔서 이 나라를 어쨌든 이 자유, 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도록 네. 부디 마음 단단히 가지시고 국정을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제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하죠. 이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얘기하고. 저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은 꼭 국민들에게, 지인들에게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 박사님의 억울한 마음이라든지 박사님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지금 조작된 과거 이력을 다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참 진짜 그 이번 방송은 아까 1부나 2부 같은 경우는 그 재밌게 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그 망친 이 문재인 정권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도 했고, 이번엔 조금 밝게 된 이야기 하겠지만은 뭐 지금 현재 요 텐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쪽으로 되도록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굉장히 저랑도 비슷합니다. 이게 보면은 참담하죠, 진짜. 인터넷 검색하거나 몽골 국립대학교 연락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정보를 네. 전화번호까지 알려줘도 일부러 안 하고 쌍그리 무시하고 집중적으로 언론으로 가짜 공격이나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니까 저 박사님도 똑같아요. 분명히 자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 속에서 그냥 모든 이야기를 다 하면서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이게 전형적인 좌파 전술이거든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가 안 맞는 게 네. 첫 보도를 네. TV조선에서 한 겁니다. 네. 첫 보도를 TV조선에서 했고요. 네. 두 번째, 한 50여일이 지난 후에 네. 한겨레 김의겸 기자가, 당시 김의겸 기자가 네. 단독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단독으로 보도를 할 때 공격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 네. 문제점을 잡는 게 스포츠재단 이사장을 최순실이 단골로 다니는 마사지숍 원장을 앉혔다는 겁니다. 네. 그럼 국민들은 바로 분냉하죠. 딱 제목만 보고 다 화가 나죠. 당연하죠. 근데 뒤집어지죠. 이게 보니까 처음서부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뭐지 불을 피우면서 네. 슬슬 시작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실질적으로 알게 된 건 9월이지만 네. 이미 그 전부터 준비는 시작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뭔가. 네. 첫 번 딱, 그러니까 우선 TV조선이랑 한겨레가 모순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좌우신문이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박사님을, 국가기관에 일했던 박사님을, 네. 그것도 서울대, 네. 사범대 나오셔서 체육교육학과 학사, 석사, 박사까지 따신 분을 마사지숍 원장, 네. 마사지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그게 탄핵의 첫 스타트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말 못하게 막아버리고, 네. 예, 마사지샵 아니라고 얘기해서 해명을 하려 해도 질문에만 답하라 안 식으로 해서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방금 보여줬던 영상에 예. 그 지금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네. 얼마나 진정성이 답답하고 억울한 게 보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눈빛에. 네. 사람이 보통 거짓말 하냐 안 하냐는 눈을 그렇죠. 보면 압니다. 네. 이게 문제가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사실을 알고 한 며칠 밤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고 지금 선거 기간에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방송을 잡은 이유가 꼭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그렇죠. 그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렸으면 막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였어요? 그쪽 보좌관이 됐던 국회의원들은 아니 다른 신문에 날 정도로 이미 있었냐? 아니 그러면 그 야구 그 신문 네. 아까 있었으니까 그럼 거기 밑에 경력에 그 마사지숍 사장 이렇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 거 없잖아요. TV에서 마사지샵 원장 불러서 인터뷰를 왜 땁니까? 그러니까 운동 이미- 관련 뉴스, 그것도 9시 뉴스에. 아니 이미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 네.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빤한 거짓말을 하는데도 이걸 그냥 이대로 막 강행시켜 갖고 완전히 사람을 그 인생을 망친다. 이거는 누가 봐도 기획 탄핵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공작이죠. 그때 제가 그래서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TV조선 한겨레 연결고리 없습니다. 네, 거기도 마사지숍 원장. 네, 그리고 보통 탄핵 같은 경우는 좌파가 우파한테 하든지 우파가 좌파한테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노무현 정권처럼.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좌우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연결고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 위원장님이 예전에 네,
이거에 관련돼서 처음으로 의혹 제기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나서 저도 이제 가짜 박사, 뭐 몽골 박사, 네. 뭐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죠. 그 내용이 뭐죠? 네? 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배경 뒤에는 중국이 있답니다. 그렇죠. 외세에서 특히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내부에 있던 주사파, 네. 친중 우파 이런 세력들이 결탁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거의 보면은 뭐 외세에서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을 쫓아낸 그런 음모와 공작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연결고리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없어요. 합리적 의심을 부릴 때. 왜냐면 지금 저를 공격하는 우파들도 유튜버들도 전부 친중 우파들이거든요. 네. 중국에 대해서 비난 안 해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합니다. 왜 안 하면 속보이니까. 그러니까 예. TV조선이라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라 안 합니다. 한겨레는 엮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조선일보의 기자 1명, 2명 이쪽은 포섭이 가능하거든요. 당연하죠. TV조선, 조선일보 전체를 다 포섭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한 명씩 포섭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럼 그게 누가 역할을 했냐? 네. 그 부분인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이해가 풀리지 않았는데 위원장님 그때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저한테 탁 꽂히더라고요. 그렇죠. 중공이었다는 걸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거죠. 네. 그 부분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놀랍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잖아요. 친중엔 좌우가 없다.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유튜버라 불리는 사람이 됐던, 네. 언론인이 됐던, 정치인이 됐던, 기업인이 됐던 친중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중인 인사들에게는 국가관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좌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좌파는 진보고 국가를 더 뭐다 선진적으로 한다는 생각은 여러분의 그냥 망상이고, 친중 좌파나 친중 우파는 그 국가라든가 개혁에 대한 의지는 없고 그냥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김희경 기자 출세했지 않습니까? 출세했죠. 출세했죠. 이 나라가 중국까지서 무너지는 것과 상관없이 본인은 출세한 겁니다. 네. 이번에 노승일 사회운동가? 출세했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나왔죠. 네.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한국이 자치경찰 제도에서 중국인들이 마구 들어오고 군인들이 내년서부터는 중국인도 들어온답니다. 네. 뭐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야, 놀랍죠. 오늘 제가 위원장님 조금 세게 양 이렇게 된 거 세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냥.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방송 잘 녹화해 두세요. 또 터질 수 있습니다. 뭐 터질 네. 수도 있고 문제가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자. 강호병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네. 강호병 다음에 여론 공작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여론 조작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차이나 그렇죠. 게이트. 네. 그걸 막기 위해 국가정보기관이 있죠. 네. 정보기관은 방송통신윤리심의위원회가 통신을 담당하니까 인터넷을 담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가기관인 정보원이 국가정보원에서 거기 IP 이상의 여론 조작하는 걸 막아냅니다. 그렇죠. 그 팀이 심리전단입니다. 그렇죠. 이명박 정권부터 뭐가 들어왔습니까? 국정원 심리전단 인터넷 대응팀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네.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외세에서 정치에 개입하는 사람들을 막아낸 거거든요. 그렇죠. 못 들어오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권을 바꿨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 정권으로 바뀌었고요. 네. 이제 어떻게 되냐. 윤석열 수사팀장이 들어와서 국정원에 들어와서 심리전단을 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정원장 그만두고 네. 2차장 그만두고 다 없어졌죠. 심리전단이 역할을 못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네이버가 됐던 우리나라 SNS에 그냥 중국인 댓글 부대가 완전 판을 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댓글 부대가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그것만 잡냐? 그 심리전단 컴퓨터 대응팀에서는 네. 드루킹 같은 매크로 돌리는 사람들을 잡거든요. 그렇죠. 무법천지가 된 겁니다. 네. 그럴 때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이 사건 터져서 아까 정동춘 박사님을 네. 그냥 마사지사로 만들어버리는데 네. 거기에 어떤 역할을 했냐. 포탈의 댓글부터 해서 여론이 그냥 그렇게 몰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방어할 수 있는 한국은 무법천지고 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일어났고요. 네. 그러면서 촛불 집회에 인원이 동원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빵 터져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특검에 가게 되고 이런 게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절대적 의심을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우파 단체 중에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하는 게 2위까지 올라갔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 역사를 방금 말씀드렸던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데 그렇죠. 역사도 아니고 네. 3, 4년 전 일을 잊은 민족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이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고 네. 정말로 제대로 된 국회의원 한 명만 들어가면 우리 탄핵 막을 수 있었다라고 당연하죠. 사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럼요. 그 말에 위원장님이 마음을 조금 바꾸셨습니다. 네. 예.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군요. 오늘 우리 이 방송하고 나서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야, 굉장히 보람스럽습니다. 원래 저희가 또 이런 거 공격당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싸움은 재밌어야 되거든. 네.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었지만 네. 박사님을 그러니까 서울대 박사님을 그렇죠. 국가관에 10년 일하신 분을 그렇죠. 마사지사로 바꾸는 걸 보면 김정민 위원장을 뭐 실리콘을 써서 다른 인물로 산다. 실리콘으로 뭐 지금도 그거 믿는 사람들 많아요. 네. 김정민이라는 인물을 김성아로 바꾸고 네. 탈바꿈해서 음해하는 게 네. 그것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걔네 사람들의 특징이 중국을 절대 비판합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도 올렸어요. 커뮤니티에. 절대 뭐 중국 어쩌고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친중 우파들이. 근데 이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우파를 했던 국회의원들 중에 소리 질렀던 사람들. 그게 다 네. 탄핵 세력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탄핵 세력, 걔가 결국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우파라고 생각돼서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친중. 중국하고만 엮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우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좌파입니다, 그냥. 그러면 탄핵 같은 경우는 네. 대한민국 내에서 좌우 싸움이 아니었고 네. 다른 외국 세력이 중국 세력이라든지 북한 세력 다 들어와서 작업한 거라고 절대적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EJ.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경력들도 막 그 조작이 됐다는데 그거 사람들이 의심하죠. 저는 그 경력 그 조작을요 여러 번 당했어요. 그 위키피디아에 가면은 그 제 경력이 나옵니다. 지금도 나온지 모르겠어요. 왜? 나중에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위키피디아의 경력을 보면은 뭐 옛날 때 온갖 얘기가 다 있었어요. 몽골 약장수 뭐 이런 식으로 위키피디아에. 그거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팬분들 중에 바꾸신 분들이세요. 바꾸면은 거의 한 10분 뒤에 바로 바꿔버립니다. 끊임없이 바꾸면서 가짜 정보를 쏟아내더라고. 근데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다 자기네들이 안 되니까 그냥 제 그 이력 자체를 그냥 인터넷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일개 개인 유튜버인데도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데 네. 탄핵과 관련돼서 했던 저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조직적이었겠어요.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방해 공작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그 경력을 검색할 때 이상하게 나오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 TV에서도 이런 거 했던데 저도 똑같잖아. 이런 거 보면 EBS에서 갑자기 뭐 국내 각자 박사하기 어쩌고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니 외국에서 박사하겠다는데 아니 나는 국내에서 박사 땄다 한 말은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말한 적이 없는데도 저쪽에서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나면은 친중 우파들이 이거를 기사를 받아서 확산시킨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한겨레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우파 매체라고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 우파라고 생각된 정치인들이 그거를 받아서 확산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놀랍구나. 이 사람들이 과연 진짜 우파일까? 진짜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입니다. 제가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예전에 우리공화당인가? 네. 우리공화당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름도 박근혜 대통령이 알려줘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지를 받들고 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분 관련돼서 공격을 안 했는지 그렇게 밖에 나가서 분명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밖에 나가서 집회하신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고생하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서 나가셨겠습니까? 그 지도부들 뭐 했습니까? 네. 그 지도부들 도대체 뭐 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잡아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무슨 성과를 내고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탄핵이 무효라면서요. 아니, 네. 그냥 탄핵을 무효 외쳐 무효가 됩니까? 탄핵 무효, 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맨날 외치는데 네. 탄핵의 시작점이 잘못됐던 걸 핀셋으로 꼭 집어서 논거를 해야죠. 그렇죠. 아니면 이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김의겸 기자가 싸우고 있는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분이 지원을 들어가셨던지요. 그 돈 어마어마하게 벌더구만. 네. 아니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왜 그런 거 안 해? 네. 우리 보고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라고. 네. 뭐 저희 새벽당에 그런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넘어섰고 그리고 선거철이기 때문에 네. 마음껏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탄핵에 대해서 접고 박근혜 대통령을 나오게 하려면
우선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힘이 없는데 탄핵무효, 탄핵무효, 백날 해봤자 허공 속의 외침입니다. 당연하죠. 아니면 국민들한테 공감대, 공론화를 시키든지 공감대를 가져와야 되는데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직 흥분해서 지금 말이 좀 이런 오늘 부분은 텐션 굉장히 좋은데요. 어제랑 다른 모습을 지금 우리 강기원 대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말이 조금 이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뭐 굉장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텐션 좋습니다. 굉장히 아주 훌륭하게 오늘 방송하고 좀 있습니다. 화가 많이 네. 납니다. 이건 진짜 화가 날 만한 일이죠. 오늘 이 앞부분은 진짜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 사실 누구도 몰랐던 얘기 아닙니까? 네. 사실 저도 오늘까지 몰랐어요. 네. 탄핵무효 백날 외쳐봐서 탄핵무효 전략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걸 알리고 공론화 시킨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적진에 파고들어야 가야 되는데 찻장 속의 태풍은 아무 결과를 이끌어내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까 얘기를 못하고 갔는데 못하셨네. 한번 얘기를 할까요? 네.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이렇게 보면 좀 힘드니까 제가 색깔을 좀 칠했습니다. 이렇게. 마사지 센터장. 계속 마사지 센터. 스포츠 마사지 센터의 원장. 예. 최순실 마사지, 최순실 마사지. 계속 이런 프레임을 지금 씌우면서 갔어요. 김의겸. 야, 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갖고 일반 대중, 그러니까 이게 좌파를 선호하는 국민이 됐던 우파를 선호하는 국민이든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저 사람은 최순실, 나쁜 년, 마사지 샵 주인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열을 탁 올려놓고 집어 들어가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이게 사실 그 탄핵을 일으킬 때 그 여러 그 기폭제 중에 하나인데 첫 스텝이 굉장히 이게 제일 빨랐어요. 이거 하나로 여기 돈 들어온 걸로 해서 뇌물죄 만들어서 다 만들어냈고요. 그렇죠. 이게 첫 스텝이었습니다. 이 안에 고영태, 그렇죠. 노승일이 있었고 그렇죠.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그 다음에 태블릿 PC 터지고 태블릿 PC가 스모킹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부터 태블릿 자꾸 PC 시작합시다. 재판 증거에 없다니까요. 네,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그건 증거에 없어요. 빠져 있다니까. 네. 네. 오늘은 진짜 당 대표고 뭐고. 네. 시하는 거 씨.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 욕 안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C 정도에 A, B, C, D, E, F, G인데 뭐. 당 대표고 뭐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증해 보시고 검증해서 저희가 말한 이 정보가 옳다 싶으면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또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이 모함이 시작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자꾸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그 깊은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는 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무슨 선동을 해가지고 무슨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진실을 찾아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알게 되고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 조사한다고 해서 누가 도와주거나 지원을 하겠습니까? 저 아까 그 박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억울함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세도 많이 기울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 그래서 제가 정치판에서 돈 벌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경멸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을 돕지 않거든요. 네. 네.